사인 주세요. 행정의 하자, 이번에는 무효와 취소, 강론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그냥 무효 취소 일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무효가 뭐냐? 참 불친절한 강의예요, 그죠? 책이고. 왜냐면은 이때까지 무효 취소 이야기하다가 무효를 얘기하는데 무효의 의의가 나오고요, 무효의 원인, 무효 사유를 의미하겠죠. 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효의 효과, 무효에 대한 구제 방법 나와요. 지금 행정의 하자 중에서 무효인 행정이 또는 행정의 무효를 공부하는데 처음으로 이제 무효인 행정이가 뭐냐 이때죠. 또 행정행위의 무효인데요, 같은 말이에요. 무효인 행정이 또는 행정의 무효가 뭐냐 할 때 첫째로 의의가 나옵니다. 의의가 나오죠. 두 번째는요, 의의가 사유가 나옵니다. 무효에 대한 사유. 그 다음에 무효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무효에 대한 구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제 방법이 어떤 건 있나? 무효에 대한 구제 방법은 저 뒤에 행정소송 가서 자세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나 이런 얘기죠. 그럼 무효인 행정은 뭘까요? 한번 해볼까요? 이러한 행정행위의 처음부터 이러한 성립시 나옵니다. 이 성립시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하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건 이제 무효 사유인데, 성립시 어떤 하자가 있냐면은, 중대 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었어. 그게 사유잖아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했어. 그 다음에 효과는 뭐냐?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지. 그게 효력이야. 이런 처음부터 효과 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알고 보면은 행정의 의의가 바로 의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끝이죠. 구제로서는 뭐냐면 구제로서는 첫째로 이 행정소송이 있는데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아예 그 무효 전용으로 무효 등의 확인 소송이 있어요.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죠. 행정이가 무효니까 청구하는 소송이 있고, 나는 이제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무효가 아니면 무효 선언은 무효의 판결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무효 판결, 선고라는 말도 쓰고요. 옛날에는 선고라는 말 대신에 센텐스, 은도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무효 선언인데 무효 선언을 구하는, 나는 생각할 때 그냥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무효가 아니라면 취소라도 해주세요 하는 취소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무효도 확인 소송도 할 수 있고 가능한데, 무효인 행정에는 공정이 없으니까 다른 법원에서도 심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에서도 가능해요. 공정위한테 배웠지만은 민사소송에 이런 선결 문제로도 가능하다. 여기 돼 있어. 다 했어요. 여기 끝, 원래는. 왜냐면 효과가 처음부터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 걸 얼마나 상세히 설명했어요. 의의는 되는 거고요. 구제는요, 상세히 설명하면 소송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끝났는데, 여기서 상세히 설명할 게 있는 게 뭐냐? 사유가 있어요, 사유. 사유는 이제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견데, 중대 명백한 구체적인 판례나 사유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사유를 좀 깊이 들어간다면, 요 부분이 좀 깊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오는 이제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게 단연 무효 사유인 것 아닌 건 나오겠는데, 무효 사유가 아닌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취소 사유가 돼요. 두 번째가 이제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도 나올 때가 있긴 있어요. 또 섞어놓고 나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게 뭐냐? 결국 무효가 아니라고 한 판례가 나오는데 많이 표출된 내용이에요.
그냥 무효 사유 이제 상세히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무효 사유 따로 공부하고 취소 사유 따로 공부해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예 하자의 사유 자체를 비교해가면서 보는 것도 괜찮죠. 객관식 준비하는 분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것들을 일일이 깨알같이 대조해가면서 공부해주는 게 중요한데, 일단 말씀드리는 거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뭐냐, 판례가 많이 나와요. 사유 중에서도 판례가 많이 나오는 거고, 이론적인 부분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 비중은 판례보다 덜해요. 덜하지만 이론적인 체계가 안 잡혀가 있으면 판례를 이해할 때 뒤죽박죽으로 이해됩니다. 실급하는 학생들이 헌법을 어렵게 보는 이유가 뭐냐, 기본 이론이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고 판례가 많이 출제되니까 기본 이론이 튼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례만 잘 쓰다 보니까 막 공부하는 게 체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이득이 될까지 보여도 나중에는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뭘 공부하냐면 무효하고 취소를 뭉뚱그려서 다 같이, 심지어는 부존재까지 다 합쳐서 하자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죠. 무효는 끝났어요. 무효는 끝나고 사유를 제외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효가 혈액이 없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혈액이 없는 것 또는 혈액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 이 말이고요. 자, 행정의 이제 하자를 이야기하는데, 행정의 하자 할 때는요, 행정의 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뭐의 하자입니까? 하자, 요건이 흠결됐다 할 때 요건의 하자거든요. 요건에 뭐가 있죠? 성립 요건하고 효력 발생 요건이 있어요. 그거 하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한번 다 가보자고요. 자, 공부 복습하는 셈인데, 행정에는 성립 요건이 있고요, 또 하나가 효력의 발생 요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력의 발생 요건 너무 기니까 선생님들이 유효요건이라고 줄여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립요건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그죠? 하나가 행정의 성립요건은 의사가 표시되는 게 성립요건이니까 내부적인 성립요건, 내부적인이라는 성립요건이 있고요. 외부적인 성립요건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적 성립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근데 내부적 성립요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의사의 결정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는 의사 표시상의 하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시를 얘기합니다. 의사결정인데, 요건 표시 부분이죠. 혈액의 발생 요건은 이러한 도달이나 공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잖아요. 근데 복잡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혈액의 발생 요건인 도달이나 공고를 흠결했다. 그죠? 그래서 흠결했다. 이제 결했다. 그죠? 그래서 결했다. 결이라는 거죠. 또는 흠결이라고 표현해요. 흠은 이거 흠인데, 흠결했다. 줄여서 이제 결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흠결했다. 그러면 혈액의 발생 요건을 흠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달이나 공고를 해야 되는데 도달이나 공고가 없다?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뭐. 혈액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냐? 무효가 돼. 끝. 이건 하나밖에 없어. 복잡하지 않아. 혈액 발생 요건을 결했다? 무효. 그냥 의사 표시야. 그럼 의사 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의사 표시를 결했다 이거예요. 그럼 표시가 없어. 표시가 바로 뭐냐? 외관인데 외관이 없다? 부존재야. 또는 불성립이죠. 간단해. 더 이상 바람보가 없어. 그럼 좋네. 성립 요건을 결하면 불성립. 혈액 발생 요건을 결하면 무효. 아니거든요. 왜? 내부적인 성립 요건에서 결판이 나는 거야. 내부적인 성립 요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왜냐하면 내부적인 성립 요건, 이건 정리된 거예요. 제가 판서를 위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부적인 성립 요건인데 의사 결정의 하자가 있는데, 내부인 성립 요건 의사 결정의 하자 네 가지죠. 하나가 뭐냐?
주체에 관한 요건, 내용에 관한 요건, 형식에 관한 요건, 절차에 관한 요건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주체와 내용은 실체적이라고 표현하고 형식과 절차는 형식적 또는 절차적이라고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체에 관한 요건을 할 때 주체는 바로 뭐냐?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된다 이거죠. 이라는 권한을 가진 자가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했다? 안 되는 거지. 또 이제 위원회처럼 합의제 기관의 경우는 예를 들면 적법하게 왜냐하면 자기들이 반대하는 위원들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 통지도 안 해주고 아예 처음부터 참석 안 하니까 적법하게 이러한 구성된 위원회가 이런 것 되겠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설술 해보면 그럼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다. 이러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입니다.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인데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를 과거의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관명사칭이라고 표현한대요. 이러한 관명사칭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요 본래 무효예요. 관명을 사칭했다? 또는요 만약에 권한이 없는 자이다. 그 공무원이 권한이 없는 자 할 때는 공무원이 아닌 자죠.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뭐냐? 무효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 자 맞아요. 법적으로 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도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효인데 30년간 세무서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이 부과한 조세 부과 처분이 수억 건이 넘어. 근데 다 그거 무효다. 그러면 곤란하거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예외적으로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아니지만은 그 효력을 인정해줘요. 하자가 전환된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자가 전환됩니다. 전환된 사례가 뭐냐? 이걸 보고 사실상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일원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상의 공무원으로 인정했을 때는 때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죠. 자, 다른 공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때 지가 대리권도 없는 놈이 마치 대리권이 없는 자행입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 놈이 마치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나는 금마한테 지가 내를 대리해가지고 내 집을 팔아버렸다. 그럼 그건 무효지. 그래서 협의에 대리는 협의에 무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대리권 없는 건 분명한데 국민은 잘 몰라. 이 사람이 창구 안에서 일하니까 공무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리권 없는 자행인데 무권대리인데 뭐냐면 예외가 있어. 예외적으로는 뭐냐면 표현대리 드러나기로는 마치 대리권이 없는 건 맞지만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데는 행정청에도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바뀌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뭐냐? 전환이지, 사실은. 여기 이제 우리가 표현들이 하자의 전환 사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인데, 이러한 권한 이론적인 건데, 이건 제가 몰라요. 보통 권한 바꿔 행위를 했다. 권한 바꿔 행위를 했다. 권한 외의 행위를 했다. 이거는요, 보통 무효라고 얘기해요. 근데 권한을 초과했다. 권한이 전혀 없는 거 아닌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 보통은 취소할 수 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주체의 경우인데 이런 주체의 경우 이제 의사무능력자 행위입니다. 의사무능력자, 즉 의사무능력자는 수혈 쳐서 완전 맛이 간 사람 또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런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행위무능력자가 있는데요. 이 행위무능력자 제도는 왜 만들었냐면 민사에서 거래가 안정되는데 민사에서 거래 안정을 위해서는 법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의사표시한 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 그럼 문제되지. 그래서 행위무능력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아예 이 사람은 혼자서 못하게 되는 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요, 공무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검치한자, 한정치한자에게는 검치한자, 한정치한자는 이거는 뭐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래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도 18세부터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는 때로는 유효할 수 있다. 물론 뭐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라서 뭐 3살짜리 공무원 그건 말이 안 되겠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던가. 과거 제도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어린 나이 10몇 살짜리가 과거에 학교 가면은 배알이 꼴리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보고 뭐 알라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알라리 꼴리는 말이 생겼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야기 많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내용에 관한 하자인데요. 내용에 관한 하자가 몇 종류가 있을까? 4개 있겠죠. 왜? 내용에서는 하자를 내용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4가지니까 이거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첫째로 뭐냐? 첫째로 적법해야 된다. 두 번째가 가능한 내용이라 해야 된다. 세 번째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런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위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타당한 행위란 말은 뭐냐면 공서양속에 적합한 행위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적법한 행위다. 중요합니다. 위법합니다. 결했다. 그럼 위법이 되겠죠. 적법한 행위를 결했다. 적법성을 결하면 다 위법이 되는데 위법 중요합니다. 위법은요 되게 중요한 말인데 위법은 무효나 취소 아니고 무효 또는 취소죠. 그래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위법만 봐가지고는 무효 취소지 할 수가 없어요. 이 끝이에요. 가능한 행위인데요. 불가능한 행위는요 다 뭐냐? 무효밖에 없어요. 불가능은 법에서는 가짜 안 쓰고 불능이라고 표현하는데 불가능은 다 무효인데 이때 이제 무효는요 그 불가능할 때 도대체 우리가 불가능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뭐 이런 거 어릴 때 뭐 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자기 사전 찾아가지고 국어 사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526페이지 이렇게 보였으면 지워버리고 그 뒤에다가 나의 사전은 불가능하다 526페이지를 봐라 뭐 이렇게 써놓는 거 봤어요. 저는 유치해서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집에는 사전에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생들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동생들 불러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였는데 사실은 그거 봐서 뭐냐 뭐 공무원 시험을 2달 만에 합격하는 거 불가능하다 뭐 이런 소리들 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뭐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 전하고 합격하고 달라고 공무원 시험 기간은 여배우 나이 비슷해가지고 고무줄이에요. 합격을 하면 왜 갑자기 다 줄어들어요. 뭐 나한테 왔을 때 선생님 벌써 내가 벌써 5년째 막 이러고 있는데 뭐 이러고 나서 어디 가서 저쪽에 있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2년 만에 합격했다 뭐 이래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하죠. 근데 왜냐면 기산적인 문제겠죠. 자기가 문제풀이 들은 시간부터라든지 또 자기가 정신 차리고 수업을 듣기 시작한 부분 이런 거겠죠. 뭐 그러면 여러분들 공무원 아예 준비도 시작도 안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예, 그러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법적인 불능 당연히 무효입니다. 말할 것도 없고요. 과학적인 불능 이런 사실상의 불능도 무효고요. 사회적인 불능, 상식적인 불능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 법적인 불가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특허에서 되게 많아요. 특허에서 꼭 보면 뭐 동력이 없이 무한 운동하는 기계 뭐 이런 걸 막 맨날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거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특허 중에 하나가 그거 중에 하나예요. 막 동력원이 없는데 무한 운동합니다. 뭐 이런데 과학적으로 아직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불가능인데 예를 들면 광업허가인데 광업허가는 이제 설립 등기 전입니다. 이런 설립 등기는요 상업 등기인데 상사법인 민사비영리법인하고 달라가지고 상사법인의 경우는 설립 등기가 돼야지 비로소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요. 권리등기 인정되는데 법인 설립 등기 전인데 광업허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 차이로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들은 동시에 추진했겠지. 했는데 이럴 경우는 무효가 된다. 사회적인 불능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게 한강에 금반지를 빠뜨렸는데 그 금반지를 찾아달라는 이런 소송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반지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 이건 되지만은 안 됩니다. 불명확한 거 다 무효입니다. 불명확한 것들 다 무효입니다.
불명확한지 안 한지는 불명확해 보이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명확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판례가. 그냥 불명확하다 무조건 무효예요. 그러면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에 대한 경계를 사정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음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이미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공서양속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또 미풍양속이라는 말도 쓰는데 공서양속이나 미풍양속을 위반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미풍양속 위반에는 도박, 마약하는 것 또는 뭐 이런 특히 뭐냐면 성매매, 이게 다 미풍양속 위반인데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공서양속 위반한 이런 행위는요, 재미있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공법이 있고 이러한 사법, 민법이 있는데 사법에서는 뭐냐면 무효로 봅니다. 독일의 경우는요 무효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본다. 이런 것도 깨알처럼 비교해서 나온 적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도 있다.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의사결정이잖아요. 결정된 의사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문제에서 좀 웃기는 게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표시된 의사의 내용의 하자인지 그 결정된 의사의 표시에서 하자를 이야기하는지. 의사표시 자체는 뭐냐? 하나의 행정이거든요. 그러면 의사표시의 하자란 말은 행정의 하자인데 그냥 넓은 표현이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인지 모를 때가 있는데 의사표시의 하자는 이 말을 때로는 좁게 봤을 때는요, 주로 이제 어떻게 이해할 때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사기, 강박, 착오, 이 세 가지인데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사기의 경우는 취소로 봐요. 근데 강박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박은 급조가지고 급을 조사하는 것들이죠. 그걸 주는데 보통의 강박 있죠. 이러한 보통의 강박은 취소로 봐요. 그건 이제 한거가 불능한 상태, 도시 한거가 불능한 상태인데 그는 무효로 봅니다. 등에다가 근총을 대고 이런 데죠. 착오인데요. 이 착오로 인한 이 행위의 경우는 여기 강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박근혜라고 있죠. 웃기는 게 박근혜 아주 대단한 분인데 요새 마술도 하는 것 같더라고. 마술. 그게 뭐냐면 이 박근혜 측근에서 이렇게 뭐라 할까, 박근혜가 이제 임명한 측근에서 그 공천 헌금을 받았다 이거야. 자기는 이제 다시 돈 받고 해가지고 하는 거지. 뭐 3억 이런 거잖아. 너무 세상에 웃기는 게 뭐냐면 진보당 지지할 생각이 없는데 진보당은 뭐냐, 유일하게 지역구를 뭐냐, 자기들이 당원에 선거를 한 거야. 근데 나머지는 다 뭐냐, 조용했지. 돈이란 말이야, 돈. 그러면 새누리당은 돈을 했단 말이야. 공천 선거를 했는데 돈을 처발라가지고 했는데, 이제 통진당은 뭐냐면 선거하는 과정에서 뭐랄까 부실한 그 경영 운영이 있었다는 거지. 뭐 비위가 있었다든지 그게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로 이제 싸움을 해가지고 국민들 나쁜 놈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거지 국민은. 근데 뭐 새누리당이 뭐 그거 보고 나쁜 놈 이런 말은 좀 웃기는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통진당은 뭐 해보려고 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잘못한 운영상 잘못된 거고 한쪽으로 몰아주려고 했는 거고, 이게 조금 뭐라 할까 웃기는 건데, 박근혜는 정말 재밌어. 뭐냐면 그 책임을 물으니까, 다른 그 뭐 저쪽에 김문수나 이런 애들이 책임을 물으니까 황우리가 나타나가지고, 박근혜가 문제가 있으면, 비리가 나타나면, 박근혜가 하는 그 측근에서 비리가 문제 있으면 내가 물러나야지. 뭔 얘기야 도대체? 뭐 지가 뭐 박근혜하고 뭔데? 지가 뭐 아이고 희한한, 하여튼 간에 대단해, 훌륭해.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일하는 분들 계시는데 선거 홍보 같은 거 많이 하는 그런 홍보 쪽에 일하시는 분인데, 막 새누리당이 최고라는 거야. 그게 막 돈이 막 펑펑 쏟아지고 일하면 돈이 막 바로 결제된대. 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새누리당이 최고래. 그 사람은 성향은 뭐냐, 진보 성향인데 일하면 새누리당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최고예요. 막 그냥 돈이 넘쳐요. 막 이러면서 막 역시 나도 새누리당 근처에서 해보려고 지금 대구에서 있는데 어제 돈이 좀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하늘도 쳐다보고 길도 쳐다보는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곧 떨어지겠죠. 차고 했는데, 자 봐봐요. 차고 조심해야 돼. 차고는 착각하면 안 돼.
착오는요 대충 이야기가 됐어. 그러면 취소하라고 그래.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 그럼 또 따라가 줘야 돼. 참 지랄 같아. 법학은 언어의 학문이야. 근데 언제 만약에 꼬장꼬장하게 엄격하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엄격하게 얘기할 때는요 사실은 착오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 시험 칠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인 줄 알고 딱 3번 찍었어요. 근데 그게 옳은 거야. 근데 워낙 잘못 공부해가지고 틀리게 찍었어. 그랬는데 나중에 맞는 답이었어.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있어요? 아무 하자 없어요. 착오로 인한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착오로 인한 결과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유효할 수도 있어.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하기도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는 다 해놔셔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의사결정의 하자라고 표현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형식과 절차도 가는데 칠판 좀 지우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형식상의 하자인데 만약에 형식상 하자인데 요식행위예요. 이러한 요식행위를 만약에 이러한 구도로 했다. 그럼 요식행위 구도로 했다. 만약에 요식행위 했는데 예를 들면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서로 해야 됩니다. 재결서로 해야 되는데 재결을 구도로 했다. 그럼 이거 무효예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법적으로 요구되는 거니까 요거죠. 무효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의 하자로 할게요. 절차의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자 봐봐요. 우리가 말할 때 절차법이라고 말할 때 있어요. 줄이면 행정절차법인데 사실은 절차법이란 말은 우리가 보통 편하게 쓸 때는 행정절차법을 줄여서 절차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절차적 규정이에요. 그러면 행정절차 어떤 처분을 낼 때 절차적으로 미 의견을 구해보라든지 의견을 들으라든지 또는 처분할 때 이유를 제시해 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절차적 규정인데요. 이 두 가지에서 이러한 절차적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행정절차법에만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법에도 많이 있어요. 뭐 식품위생법, 공무원법 뭐 많습니다. 하다못해 뭐 조세에 관련되는 법에도 많이 있는데 개별법상의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 즉 하자가 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요. 예를 들면 무효가 되는 경우 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이러한 공무원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법에 보면 소청, 심사, 청구 절차가 있는데 소청, 심사라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떨어졌을 때 공무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행정심판의 일종이에요. 특별행정심판에 들어가죠.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하나의 재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재결을 할 때 처벌을 받는 구제를 신청한 사람에게 진술의 기회를 줍니다. 이러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한 재결은 이거는요 무효라고 아예 명문의 규정으로 해놨습니다. 명문으로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취소가 더 많습니다.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별이고 행정절차법의 경우는
중요하죠. 행정 절차에서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있느냐 할 때 명문의 규정이 독일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행정 절차법을 위반했을 때 절차법 만들어놨는데 절차법을 위반했을 때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없는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문제는 행정 절차법 생겨나서 위반 시에 절차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인데요. 특히 대형 판례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냐 무효는 없고요. 취소만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만 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 행정 절차법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독일에 있는 행정 절차법을 소개하면서 거기는 정말 잘 돼 있는데 깔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기 전에는 이 청문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동경이 심해가지고 그것만 들어오면 막 무지 좋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권리 구제의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위배하면 무효, 자문을 위반 취소 이런 문제가 공무원 시험에서 멋지 외워야 되는 것처럼 나왔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제 행정 절차법이 발효되고 나서 행정 절차법상의 청문 절차를 결여해도 판례는 무효라고 한 건 없고 취소만 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이겠죠. 그래서 출제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뭐 이미 한 10년 전에 행시부터 시작해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 하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고, 이제 남은 건 뭐냐? 좀 더 디테일하게 판례를 읽어보는데, 자, 이런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를 가지면서 판례를 읽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주는데요. 먼저 무효를 잠깐 보도록 하죠. 나오면 348페이지에 보면, 무효의 사유가 나오고요. 요약이 나오죠. 봐주시고. 참고사항 밑에 349페이지 밑에 판례가 나오는데 권한 없는 제일 마지막 줄에 유치원의 설립 인가는 전기 앞에 기재한 전기라 말은 앞에 기재한 유치원 설립 인가는 권한 없는 교육감의 처분이었으니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처분이다. 이런 것도 나오죠. 넘어갑니다. 350페이지 판례. 처분은 유효요건으로서 그 처분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다 할 것 같으면 무효임이 명할 수 없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특징이 꼭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무효인 행정의 하자 부분에서 2번 괄호 2번에 내용상의 하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판례를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3번에 351페이지에 3번 절차에 관한 하자에 관한 판례 보면 다 중요합니다. 1번 판례 영업허가 취소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식품위생법 소정에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의 영업자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 폐쇄 명령은 위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중요하죠. 그래서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양약종, 양약이라는 것은 한약의 반대가 양약이죠. 약종상 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이나 그 흠 때문에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별부에서도 당연 무효가 아니라는 판례도 있고 또 그렇죠. 취소 사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그 기송에 대한 범위인데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판례 350페이지 제일 밑에 예비군 대원에 관한 소집 통지서 할 때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집을 할 수가 없다. 꼭 통지서 즉 서면으로 해야 된다.
나오죠. 352페이지 보면 역시 이제 이유 그 뭐냐면 제시에 관한 하자인데 1번 판례 보면 제일 밑에서 둘째 줄에 세계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물품세, 납세, 고지세에 의한 부과 처분은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게 되고요. 2번 판례 중요합니다. 하자의 취소가 인정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허가의 취소 처분에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 등의 부속을 명시해야 하면 물론 처분을 부속이 아니라 부관이겠죠. 그래서 부관을 명시하면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의 즉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소 처분의 근거와 위반 사실의 즉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의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해도 이를 치유할 수는 없다. 하자 치유 사유가 안 된다. 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효에 대한 얘기는 그걸로 끝났고 또 앞부분에 있었죠.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은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정에 이제 취소 들어가는데 취소 보면 취소의 의가 나오고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를 구별합니다. 도표가 나오는데 이 도표만 알 정도만 다 되고 그 다음에 3번의 취소권자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소권의 법적 근거, 취소의 사유. 취소 사유는 이미 아까 전에 했던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좀 판례 정도는 여러분들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제한 문제가 있고 신뢰보호 문제가 있겠죠. 취소의 절차, 취소의 효과, 취소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항목으로 취소에 관한 공부가 진행되는데 좀 더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것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행정의 취소인데요. 먼저 의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까지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취소에 대해서는 좀 들어본 게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거죠. 행정의 취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취소는요, 잘 알겠지만은 이러한 행정행위가 있는데 그러한 행정행위의 성립시입니다. 즉 이러한 처분할 당시죠. 이러한 처분시에 어떤 하자입니까?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 않은 것을 경미한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는요, 단순 위법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단순 위법. 이러한 경미한 하자인데, 하자가 경미하다는 말은 하자가 뭐 가볍다 이런 뜻도 아니고요. 다만 취소사유다 이런 말에 동어 반복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경미한 하자로 해서 하자가 있었을 때 이미 발생된 행정행위의 효력을요, 이미 발생되어서 이러한 행정행위의 이러한 효력을 물론 원칙적으로 이 말은 당연한 얘기고요. 소급하죠. 이러한 소급에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취소는 나중에 하지만은 그 전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별개의 이러한 독립한 행정행위가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한다. 이게 다예요. 독립한 행정이다. 행정의 성립 시에 경미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런 효력을 소급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이다 라는 뜻이죠. 자,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취소는 다 뭐냐? 형성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위 할 때 배웠는 그거하고 좀 의미는 같지만은 주의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취소할 때 허가의 취소는 허가가 아니에요. 허가의 취소는 취소예요.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는 형성적 행위입니다. 허가는 명령적 행위지만은 주의해줘야 되고, 독립한 행정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부종성이라는 부관이 아니죠. 그래서 부관하고는 달라요. 부관도 해제 조건 같은 거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죠. 또는 독립한 행정이 있어야지 효력이 소멸되니까 뭐하고 다르냐?
별도의 행정이 없이도 효력이 수놓았을 실효로 가는데 실효하고도 다른 점이 그래요. 경면 하자가 있다라는 점은 이거는요 하자가 중대 명패가 무효하고 구분되고 성립할 당시에 효력이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사후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뭐냐 철회라고 하는데 이런 철회하고도 다른 점이에요. 이렇게 이제 구별되는 것들이 많은 게 행정의 취소입니다. 그럼 이런 행정의 취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나 그 뒤의 이야기나 사실은 다 같은 건데 먼저 들어가 보죠. 이런 행정의 취소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의 제도입니다. 행정형이라는 국가의 권력적 작용인데 그 권력적 작용의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취소인데 그럼 아무나 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정해져 있나? 정해져 있죠.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법원에서 소송을 해가 취소하는 방법 하나 있고 또 하나가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게 있지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의회가 취소한다든지 국민이 있거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취소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행정청이 자기의 권한으로 그걸 보고 이런 직권 취소를 합니다. 직권이란 말은요 행정청이 자신의 권한으로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이 있잖아요. 취소의 쟁송을 제기합니다. 행정심판인 취소심판이나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쟁송 취소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소의 경우는 직권 취소와 쟁송 취소로 나누어져 있다. 나누어져 있는데 자 직권 취소, 쟁송 취소 나오는데 직권 취소의 내용 들어가 보면 나오죠. 직권 취소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취소권자 들어갑니다. 자 취소권자 누구냐? 취소권자 중요한 거 아시죠? 왜? 기억날지 모르는데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할 때 행정에 대한 취소권자는 취소권자 이외의 다른 국가가는 그 효력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이러한 취소권자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권한하는데 첫째로 처분청.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청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감독청이 있습니다. 감독청이 있어요. 근데 잘 알다시피 감독청이라는 이름이 감독청이라는 이름은 잘 없는 편이고요. 감독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이라는 학문적인 의미인데 그럼 감독청은 뭐가 있냐? 감독권이 있는데 감독권의 내용에는요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는 시정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취소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취소권자는 처분청과 감독청이 있는데 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직권 어떤 처분이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있을 때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냐? 요걸 보고 뭐냐? 법률의 근거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조세를 부과할 때 조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그 조세 부과 시행이 위반할 때 별도로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 즉 이 조세 부과 처분이 하자가 있는 경우는 세무상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런 규정을 두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처분이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법률의 근거인데 법률에서 깨알같이 취소권을 명시해 놓았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의 근거를 요하느냐, 즉 이 말은 취소권을 가진다는 말이 없을 때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요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처분청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인정된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요 견해가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가지고 감독청이 뭐냐? 감독권 가진 거 아니냐? 감독권 없는데 감독청이 있나? 그럼 감독권의 내용이 감독이 뭔데? 잘못됐으면 시정하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시정에 대한 명령이 있다. 그래서 견해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직권 취소할 때는 일반적인 생각할 때는요 처분전 생각하면 더 좋아요. 쟁송 취소라는 것은 알고 보면 이 쟁송은요 이런 정확하게 이런 취소를 구하는 또는 청구하는 그런 행정쟁송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행정쟁송이란 말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어떤 관계가 되냐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는 때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쟁송 취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에 대한 법적인 분쟁을 제기했을 때 그걸 뭐가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해결하면 그걸 보고 뭐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의 경우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 할 때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심판위원회가 그에 대한 이러한 취소권자가 되고요. 행정소송위원은 그 소송을 관할하는 수소 행정법원입니다. 이러한 수소법원, 그래서 이러한 수소법원에서 관할한다. 여전히 이러한 법원이 관할한다. 이런 점이 다르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인데 행정심판은 행정이 아니고 법원은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 법원만 다릅니다. 원래 직권취소하고 쟁송취소를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직권취소는 행정부의 권한이고 쟁송취소는 사법부의 권한은 그런 취지를 주발했는데 행정심판이라는 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확실하게 안 나눠지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심판이라는 취소, 즉 행정권이라는 취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법적 근거.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런 법적 근거는 문제 안 됩니다. 얘들은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아예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우리가 취소 심판이나 취소송은 그냥 상식적으로 또는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제도를 법률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취소 소송에 관한 법률 또는 취소 심판에 관한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의 규정이 있어야지만 취소 심판 제도나 또는 취소송 제도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처음부터 이러한 행정쟁송 제도 자체는 이러한 행정쟁송이라는 이 제도 자체, 행정쟁송 제도 자체가 이러한 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란 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취소의 사유인데, 그럼 이러한 취소의 이제 사유 들어갑니다. 법률의 근거를 왜 하느냐 이 문제하고 이러한 취소 사유가 있는데, 취소에서 크게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을 위반했을 때 위법이 있고요. 법을 위반하지 않지만 공익을 위반한 것은 부당입니다. 부당은 공익 위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재량 위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직권수에 관한 행정처이니까 위법 부당 다 됩니다. 감독청 되겠죠. 행정심판 위법 부당 됩니다. 여기서 문제됩니다. 보통은 직권취소하고 쟁송취소를 구별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행정심판은 쟁송취소에 속했지만은 행정기관의 적용이니까 위에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요, 행정부의 고유한 영역은 침해할 수 없고 법을 위반했을 때만 개입할 수 있고 위법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를 구별해가지고 직권취소는 이렇고 쟁송취소는 저렇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쟁송취소의 경우는 성질이 다른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묶어서 얘기할 때하고는 차이가 난다 이것들이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취소권에 대한 제한 문제는 좀 이따 취소권 제한 들어갈까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취소권을 제한하는 거, 그러면 이제 취소권이 제한된다. 이러한 취소권 제한 문제는 뭐 때문에 발생하냐면 공공의 공리라든지 상대방의 신뢰 보호 때문에 생긴 건데, 자, 취소권이 제한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첫째로 직권 취소의 제한 있죠. 이런 직권 취소가 제한되는 것들, 이런 직권 취소의 제한 사유가 있는데요. 행정청이 자기가 한 처분인데 그게 법에 위반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는 게 바로 직권 취소의 제한이겠죠. 직권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가 변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직권 취소하고 싶지만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 때문에 불가 변력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권 취소, 예를 들면은 이런 불가 변력이 있는 이런 행위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권 취소 사유는 그런데 주로 이제 아닌 거 할 때는요, 주의될 게 쟁송 취소 사유 이것들이 아닌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되고요. 쟁송 취소가 제한되는데 이런 쟁송 취소에 제한, 이런 쟁송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인데, 쟁송 취소 제한은 쟁송을 제기할 수 없던 거죠. 취소의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 취소의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힘을 우리는 불가쟁력이라 한다. 불가쟁력에 대한 사례를 보면 쟁송의 이러한 제기 기간이 지났다, 경과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사정 판결이죠.
공공의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취소의 사유가 인정되는 걸 확인하면서도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취소하지 않는 사정재획이나 사정판결 같은 것들은 이러한 공공 공리를 이용해 가지고 취소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취소권 제한 문제. 이거 나오는데 이걸 좀 더 상세히 얘기하면 직권 취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경향을 좀 말씀드리면 직권 취소가 제한되느냐 할 때 자 경향입니다. 하나의 경향으로서 얘기하면 직권 취소는 어떻게 되느냐? 행정청이 있잖아요.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 처분이 법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실수를 바로 잡아야 돼요. 버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로 직권 취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취소가 허용돼야 돼서 그래서 취소가 이제 종래에는요 취소는 뭐냐 별도의 법적 근거 없더라도 당연히 인정돼야 된다. 자유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행정적인 법에 위반된 상태가 존재하는데 그 상태를 두면 안 된다. 법적 합성, 행정의 법적 합성을 강조합니다. 행정은 법에 적합해야 된다. 따라서 위반 처분 내렸으면 잽싸게 취소해야 되고 그렇게 행정청이 잘못한 처분을 취소하는 데는 장애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잘 아시면 이러한 최근의 경향이죠. 이러한 최근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조세부가처분처럼 국민에게 이러한 침해적 처분인 경우는 그거는 자유롭다. 저기는 국민이 침해적 처분한다고 가지고 신뢰보호나 법적 안정성을 요구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수익적인 처분의 경우는 신뢰보호 문제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얘기인데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정한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걸 넘으면 가능할 거고 못 넘으면 안 될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향은 뭐냐면 취소권의 자유에서 취소권의 제한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경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취소의 효과가 이제 되는데요. 그럼 이런 취소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취소의 효과, 취소가 되면은 효력이 취소할 때부터 이후로만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처음부터 즉 행정을 했을 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까? 이거야. 그럼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되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연체가 돼가지고 15개월 연체가 되는데 연체가 됐을 때 처음부터 하면 한 푼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효력인데요. 이 효력의 소멸, 효력인데 사실은 효력이라는 것은 뭐냐? 행정이 또는 이러한 처분의 효력이 이렇게 소멸되는 거죠. 근데 그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르다시피 직권취소의 경우는요. 위반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은 처음부터 법이 존재했는데 처음부터 법을 위반한 상태니까 대체로 뭐냐? 소급하는 게 원칙이겠죠. 소급 있고 불소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급은 다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취소는 원래 소급을 전제하는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소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소급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쟁송취소의 경우는요. 이건 두 사람 간의 이해관계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요. 소급을 하는 쪽이고 불소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구제한 측면에서 쟁송으로 취소될 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소급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근데 만약 시험 문제 전체로 물어보면 어떻게 되냐? 직권취소든 쟁송취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요 소급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면 실무상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되는 철회가 나옵니다. 이론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실무에서는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부관할 때 취소권의 일부하고 철회권의 일부가 있었는데 소급합니다. 이게 취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실정부에서는 취소를 해도 취소가 아닌 게 있어요. 처리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실효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취소의 규정을 둔 이유는 바로 소급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아무 말 따를 때는 소급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는 불소급, 소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취권 취소하고 쟁송 취소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갔을 때 절차가 갑니다. 직권 취소는요, 그냥 예를 들면 행정청이 처분의 형태로 취소를 하는 거죠. 이건 웃기는 얘기죠.
직권 취소라는 것은 행정청이 이제 취소 그 자체가 하는 행정입니다. 즉 처분이니까 처분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나라 행정 절차 보면은 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건 뭐냐면 절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행정 절차 하나의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행정 심판에 관한 이런 것들로 행정 심판 자체가 하나의 절차입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인데 행정 심판 절차고 이거는요 행정 소송 절차죠. 행정 소송이라는 자체가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 프로세스 중에서 이라뇨 나오더라. 그래서 쟁송 절차해야 한다. 별로 쓸 것도 없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취소의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취소 그 자체도 하나의 행정이라면 의사도 감기에 걸리거나 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렇듯이 의사도 사람이니까 그렇듯이 취소도 행정이니까 취소 그 자체가 하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하자가 있는 취소했는데 이러한 취소 행정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취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 되는데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거는요 그 취소 행위 자체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하자에 대한 취소의 경우는 둘 다 가능하다. 이게 중요하고요. 문제는 그거 말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데 그러면 하자에 있는 취소인데 그러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은 이러한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냐 또는 뭐 우리가 말 장난처럼 만약에 이게 복사 드래그를 쫙 눌러버리면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냐 이게 되죠. 그러면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냐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을 또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러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물론요 일정한 기간에 제한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취소의 취소가 됐을 때 그 효과로서 자 만약에 이 취소의 취소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원처분이 있습니다. 원처분이 있는데 원처분을 취소했는데 즉 연탄 공장에 관한 거부 처분이 원처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 처분인데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근데 그 처분을 또 취소하는 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냐? 취소를 취소하게 되면 그러면 이래서 효과로서 원처분 처음에 있는 처분이 다시 부활하느냐 즉 소생하느냐 그래서 원처분입니다. 원래 이러한 원처분이 취소를 취소하니까 소생하느냐 아니면 원처분은 앞에 행위가 취소될 때 이미 사라질 것이니까 소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원처분이 소생할 때 우리나라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가 이야기하기로는 학설은 다양하니까 문제는 판례 중심으로 나오겠죠. 판례는 뭐냐면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냐라고 하게 되면 판례에서는요 그것이 직권취소 이런 직권취소의 경우는 원처분이 소생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너희들이 처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처분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쟁송취소에는 쟁송에서는 행정심판의 제기라든지 소송에서 판결에서 대한 쟁송취소의 경우는요 원처분이 소생한다. 그때는 원처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인 법원이 새로 처분해 줄 수가 없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전부 다이고요. 잠깐 판례를 공개해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들어갔을 때 책을 잠깐 보면요 357페이지 보면요 500이 아니고 357페이지 보면 중요한 내용 나오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자 있는 행정 중에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위헌적인 법령은요 위헌 또는 위반 법령의 효력은 그 자체가 무효만 가능하고 취소할 수 있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이라는 것은 일반적 주장적으로 즉 모든 국민에 대해서 언제 의사한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취소할 수 있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전 국민이 취소할 수 있는 즉 법적인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법령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경우는 무효면 무효고 그 다음에 위헌은 유효지 취소는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하자가 있는 또는 위헌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한
같은 말이죠. 그런 이러한 법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이러한 무효만 가능할 뿐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인정한다면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러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인정한다면 그러면요, 이러한 모든 국민, 전 국민이죠. 이러한 전 국민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즉, 1대1 어떤 개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효력이 있는데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문제가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행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니까 두는 거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두 번째가 그럼 이제 요거하고 다르게 하자에 있는 근거 법령 그 자체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위반되는 위헌적인 법령인데 이러한 법령에 근거한 그러한 행정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이 있다.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은요, 언뜻 보면 무효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적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의 효력은 실제로 이거는요, 무효가 되지 않고 이거는요, 항상 취소만 가능하다. 무효가 되지 않고 이건 취소할 수 있는 건 가능하다. 무효가 왜 안 되는지 설명하면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된다. 명백해야 하는데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백해야 하는데 문제는요, 위헌적인 법령, 어떤 법령이 존재할 때 그 공무원이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할 때 공무원 개인이 이건 법령이 하자겠다, 이건 무조건 안 지켜야 된다 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명백해야 되는데 위헌적인 법령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소만 가능하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라든지 또는 법령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기관에서 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어떤 법령 그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58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명백설에 관한 것들인데 내용들 꼭 읽어봐 주시고요. 359페이지도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고요. 360페이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나옵니다. 이유 후기 또는 이유 제시에 대한 행정 절차별 규정은 시에서 많이 나오죠. 처분할 때인데 행정 처분을 내릴 때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유 제시의 하자에 대한 법적 효과 나오셔도 됐고요. 취소권에 제한 들어가죠. 이미 얘기했고요. 쭉 설명된 내용들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취소의 절차 이미 얘기했습니다. 취소 효과, 취소의 하자 다 얘기했죠. 그래서 취소에 대한 얘기는 판례까지 모두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부분 내용들 좀 읽어보시고 또 전문도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와서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좀 살아난 것 같아요. 지난 자연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시간인데 잘 견디셨어요. 예, 좀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